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게 없지? 자식 학원비 내고,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대출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통장이 텅 빈 거예요. 그게 딱 지금 대한민국 60대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고요? 노후 파산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김영복 씨, 올해 63살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35년을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고 명절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40만 원이에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나도 저런데? 싶으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복 씨는 20대 중반에 공장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조그만 부품 공장이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반장도 되고 나중엔 생생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둘을 낳았고 큰애는 딸, 작은애는 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돈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아이들 학원은 갈수록 늘고 부모님 두 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애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큰딸이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줬고,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본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손도 못 댔어요. 퇴직금은 집 살 때 쓰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에 70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결국 63살에 빚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상태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60대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2025년에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어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2018년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62.3%, 2024년 68.4%, 2025년엔 결국 70%를 넘겼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한번 파산하고 나서 또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869명이던 재파산 신청자 수가 2023년엔 1,053명, 2024년엔 1,243명으로 매년 20% 가까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파산 신청자의 69%가 60대 이상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산으로 이어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파산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부족이에요. 무려 79.5%가 그렇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나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산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였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집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 집 한 채 있으면 뭐 그래도 버티지 않나? 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집 있어도 파산해요. 왜냐고요? 집이 있다고 해서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뭐해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연체됐는데. 집은 팔지 않는 한 유동성이 없어요. 노후에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박정수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경남 창원에 사세요. 이분은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노후엔 팔아서 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아들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박 씨 부부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결국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담보대출이 연체됐고 부부는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이런 사례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혹은 연대보증을 서다가 정작 본인이 파산하는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줬잖아요. 학원비가 얼마든 냈고, 대학 등록금도 대줬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도와줬어요.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애들이 먼저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병원비, 요양원 비용도 다 자식인 내가 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나를 위한 준비는 계속 뒤로 밀렸어요. 이걸 이른바 낀 세대라고 해요.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못한 세대. 지금 50대, 60대가 딱 그 세대예요. 3포 세대, 4포 세대 얘기하지만 그 자식들을 키운 부모 세대야말로 진짜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아온 세대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노후 파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에 얼마인지 아세요? 67만 원이에요. 67만 원. 그런데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면요. 부부 기준으로 336만 원이에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부부 기준으로 매달 27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해요? 저축이 없으면 대출이에요. 대출이 반복되면 결국 파산이에요.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108만 원이에요. 108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아파도 병원 덜 가고 경조사비 빠지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거기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평균 의료비가 한 달에 50만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그럼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9천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합쳐도 200만 원을 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현실이 이래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39.8%예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에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등이에요. 노인 빈곤율 OECD 1등.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심해져요.
75세 이상 후기 노인층의 빈곤율은 65세에서 74세 사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파트 한 채 있고 거기다 자식들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취직도 어렵고 집값은 한 해를 뚫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양육비에 허덕이잖아요. 자식에게 부담 지우면 자식도 불행하고 나도 결국 불행해져요. 자식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자식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파산 신청 어르신들 가운데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빚을 떠안는 고리평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2023년에 63.5%, 2024년엔 68.4%, 2025년엔 70.4%까지 올라갔어요. 파산 신청자 10명 중 7명이 혼자예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파산 신청을 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다 라는 말이에요. 파산하면 집도 잃고 통장도 압류되고 나중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우울증, 고립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도 이 노후 빈곤과 무관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병원 못 가면 몸이 더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일도 못하고 일 못하면 더 가난해지고 이 악순환의 끝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노후 파산 상담을 하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엔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하셨대요. 젊었을 때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저축도 했는데 어느 순간 빚이 수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면 의료비가 한 번 쌓이고 자식 한 번 도와주고 작은 사업 한 번 해보다 망하고 이게 겹치다 보면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특히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파산 신청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단 한 분도 처음부터 무능하거나 게으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구조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라는 거예요. 자식 사교육비 폭탄, 부동산에만 집중된 노후 전략, 너무 낮은 연금 수령액,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보여드릴게요. 58세 최순자 씨, 경기도 의정부에 사세요. 남편이 61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처음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활병원에 입원했어요. 문제는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1년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냈어요. 적금이 떨어지고 나서는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도 바닥나자 카드론을 썼어요. 카드론이 한돈에 찾아 대출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빚이 4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20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최순자 씨 혼자 남아서 4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된 거예요. 지금 이분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하지만 이자가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안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잠깐만요.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배우자나 자신이 갑작스런 건강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비를 5천만 원 이상 여유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통계가 냉정하게 답을 줘요. 절반이 안 돼요. 그럼 지금 내 상황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교과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노후 파산 상담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선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을 때 월 생활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납입 기간을 늘려야 해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계속할 수 있고 그러면 수령액이 늘어나요. 만약 나이가 많아서 이게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요. 집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선택지예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도 돈을 받는 거니까 집 팔 필요 없이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집 한 채 믿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식한테 돈 빌려주거나 연대보증 서는 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파산하면 자식도 결국 더 힘들어져요. 부모가 파산하면 자식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짐을 지게 돼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빚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출, 이런 고금리 빚이 있는 분들은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기관들은 무료로 채무 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도와줘요. 파산이 아니더라도 채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자만 내다가 결국 파산까지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또 한 가지, 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꼭 챙기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감면 혜택을 모르고 그냥 계세요.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도 꼭 알아보세요.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 제도로 본인 부담이 8에서 5% 수준으로 줄어요.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있으면 의료비 폭탄을 고스란히 다 맞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노후 파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매달 카드값이 월 소득의 30%를 넘어가고 있다면, 한 달 생활비를 현금 서비스로 메우고 있다면,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해지한 경험이 있다면, 통장 잔액이 거의 항상 20만 원 미만이라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지금 당장 전문 기관에 상담받으세요. 숨기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가난한 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도 모셔야 했고, 자식 세대도 키워야 했고, 그 사이에 IMF도 있었고, 카드 대란도 있었고, 코로나도 겪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이 얇다고 해서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한 가지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60대 초반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 검토, 고금리 빚 채무 조정 상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 이 네 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이게 노후 파산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내 건강이 최고의 노후 자산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고 의료비도 줄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걷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어떤 금융상품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에요.
비싼 건강기능식품 사는 돈으로 차라리 걸음수를 하루 8,000보 이상 채우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아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가슴이 계속 먹먹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났고, 주변에서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래야 하나?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클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어렵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내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딱 그것만이에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부터 내 노후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알림 설정 해두시고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